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히 익어가는 김달진 시인의 생가마당에서 인사 올립니다. 가을이 우리 곁에 와 있는 좋은 날입니다. 가을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이 좋은 계절에 시가 있고 음악이 있는 무대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25번째 맞이하는 김달진 문학제 이튿날 세계문학특강과 국제신앙송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었습니다. 1부에서는 제11회 창원 계시국제문학상 수상자이신 몰도바 공화국 니콜라이 다비자 시인의 문학특강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하늘길과 바닷길이 막히면서 니콜라이 다비자 시인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특강으로 준비한 문화의 교육, 꿈의 이식은 이미 서정시아TV의 자막 해설과 함께 탑재되어 있습니다. 대신 오늘 이 자리에서는 번역을 하신 유재화 선생님께서 니콜라이 다비자 시인의 특강을 대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유재화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특강 시간은 대략 15분에서 20분 정도로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니콜라이 다비자 시인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그 특강문을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대신해서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교육, 꿈의 이식. 제 거 아니에요. 몰도바의 작가 니콜라이 밀레스코 스파타루는 몰도바의 마르코폴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17세기에 처음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세계 끝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이 나라 너머에는 그 어떤 다른 문명도 없을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그때 한국을 방문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세계의 또 다른 절반을 발견한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한국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별도의 행성 같습니다. 하나의 우주입니다. 2019년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접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과 문학을 만나면서 저는 한국이 또 하나의 행성, 또 하나의 우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세계 시낭송 축제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100여 년 전 한국은 어땠을까 상상하니 괜히 제 가슴이 뛰기도 했습니다. 기억은 모든 민족에게 중요합니다. 찰스 다윈은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내려왔다고 했지만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불쌍한 원숭이가 인간으로부터 내려왔다고 말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짧게 말해보겠습니다. 진화하는 중에 인간의 일부는 자신의 기억을 오늘날까지 소중히 간직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수준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인간의 일부는 역사로부터 몸을 돌려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억은 무겁고 힘겨운 짐이기도 하니까요. 네 이름은 무엇이냐? 네 부모는 누구냐? 네 집은 어디 있느냐? 이런 걸 다 기억해야 하는가 하고 말이지요. 이들은 점차 퇴행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인간 부류들이 진화해 원숭이가 되었다고 비유적으로 말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기억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토록 기억은 중요합니다. 다시 나무로 돌아가 살 순 없지요. 다시 거친 야생으로 돌아가 살 순 없지요. 아무데나 돌아가 살 순 없지요. 작가란 수많은 어휘를 기억하고 갈고 닦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꿈의 기억들도 덧붙겠지요.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문학 번역을 상기해보면 각 민족들 간에 이렇게 문화를 주고받는 것은 마치 꿈을 번역하는 것과 흡사할 것입니다. 아니, 꿈을 이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꿈을 옮겨 심는 것입니다.
꿈은 매우 중요한 역사의 증언자일 수 있습니다. 시인은 단순히 시를 창조하는 자가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듯 시를 살아가는 자입니다. 시를 호흡하며 시가 요구하는 것들에 준거하여 그 성격과 기질을 완전을 기해 세공하는 자입니다. 작가란 오노레 드 발자크처럼 심각한 병이 들어도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산문 정신을 견지하며 삶을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발자크는 병상의 와중에서도 자신이 쓴 소설의 주인공인 의사 비앙숑을 언제든 불러내곤 하였습니다. 발자크는 자신을 치료하러 와주는 진짜 의사들보다 이 주인공이 자신의 병을 더 낫게 해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상계와 현실계는 이렇게 서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서로 보완되는 것입니다. 작품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상상계와 현실계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통해 해명됩니다. 창원에 있는 한국의 시인 김달진의 생가문학관에서 저는 그의 시가 시집에서 나와 삶 속을 흘러다니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산들이 모든 산시와 함께 그의 생가문학관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은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창원 주변의 이곳은 김달진의 시를 닮았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시인은 단순히 풍경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빌려 풍경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와 몰도바 문학의 고전 중의 고전인 미하이 에미네스쿠의 시가 떠오릅니다. 우리 루마니아 문학에서는 시인 에미네스쿠를 자연을, 사랑을, 문학을 점이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모든 위대한 작가들은 아마 이럴 것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던 강물이 사원 앞에서 속도를 줄여 완행하듯이 시간은 시 앞에서 속도를 줄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영혼을 세공하고 주조합니다. 빛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빛을 빌려줍니다. 실로 위대한 작품은 이렇습니다. 거대한 나무 몸통이로 돌로 된 보석을 교묘하게 집어넣듯 단어들을 교묘하게 놓습니다. 불가사의한 피라미드가 세워지듯 인류를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기서 잠시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내 삶은 지금의 삶과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꿈의 대부분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시골의 평범하고 소박한 농부셨던 저희 부모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평생 땅을 일궈오신 두 분께서는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실 때마다 저에게 행복의 요리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착하고 부지런하거라. 저희 착한 부모님께서는 사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제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다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요리법, 아주 간단하죠? 모든 사람이 다 해볼 수 있는 요리법이니까요. 이 요리법 덕분에 인생을 살면서 늘 이것을 생각한 덕분에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요리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나라에 대해 말하는 몇 편의 에세이를 썼습니다. 제 에세이 제목 가운데 하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한국이 아시아에 위치한 유럽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여러분에게 배워야 할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의 교육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경제에서는 한국의 기적을 말합니다. 한국의 문학은 세계 문학에서도 그 독창성과 진가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시를 우리가 가보지 않은 행성으로 비교했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매우 집중해서 탐사해야 하고 그러면 반드시 탐복하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시 낭송 축제 때 한국어의 음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연사들이 말할 때면 마치 노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 자음과 함께 짧은 모음과 긴 모음이 번갈아 조합되며 매우 독특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 소리를 듣고 다시 그대로 재생할 수도 있을 만큼 매우 과학적이고 창조적인 소리 언어입니다. 시인과 배우들, 음악 연주가들이 시낭송회 때 함께 참여했는데 저는 매우 유심히 이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만 아는 것 같은 악기로 바다의 파도 소리를, 눈에서 살랑거리는 벼의 소리를 흉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산들바람이 불어오고 나뭇잎들은 떨어지고 빗방울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들도. 오늘 우리는 전 세계적 팬데믹을 겪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각주를 하나 달았습니다. 전염병이라 번역하지 않고 그리스의 어원을 살려 뒤에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므로 외려 그대로 옮깁니다. 그리스어로 팬, P-A-N은 모두, 데믹, D-E-M-I-C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각 나라가 또 우리 각자가 어떻게든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될 중차대한 시험입니다.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인간은 두 가지 반대되는 차원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홀로 있으면서 많은 사색과 성찰을 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홀로 있으면서 결코 혼자 살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인간에게 주어진 특별한 재능에 감사하고 그것을 좋게 평가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따로 또 같이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저는 인류는 달라졌고 더 달라지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슬프지만 이것이 우리가 알게 된 진실입니다. 이 팬데믹이 지나면 또 다른 팬데믹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팬데믹과 전혀 다른 팬데믹 말입니다. 선함의 팬데믹, 연대의 팬데믹, 관용과 배려의 팬데믹, 문학과 시의 팬데믹이 오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힘은 바로 정신에서 그리고 영혼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선함의 팬데믹이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니콜레 다비신의 수상시 한 편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선생님의 시 10편 중에서 번개사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의 자료집에는 50쪽에 실린 시입니다. 번개사진. 전나무 뒤 검은 하늘, 어둠을 찢고 나온 번개를 나는 찍었다. 저 높은 언덕 위에, 휘엄청 뜬 건물 위에 늙고 외로운 나무 옆, 바로 거기 미끼를 던진 것이다. 이건 정말 위험한 직업이야. 인생 자체가 그렇지만 번개를 찍는 직업이라니. 번개가 나를 칠 때 나는 더 날카로운 성광을 일게 하고야 말았다. 추억처럼 남기련다. 한때 나였던 그 번개. 예, 고맙습니다. 자, 대독의 귀신 유재호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특별 순서입니다. 창원 KC 국정문학상 특별상 시상식입니다. 제25회 김달지 문학제를 맞아 김달지 문학상 운영위원회에서 창원 KC 국정문학상 특별상을 마련했습니다. 수상자는 중국의 샤오샤오 시인입니다. 샤오샤오 시인은 중국의 유명 시인, 화가, 무용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독일어, 영어, 일본어, 불어,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시상은 사단법인 시사랑문화협회 나기철 시인께서 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샤오샤오 시인께서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이신 박재욱 교수님께서 대리 수상하시겠습니다. (2020) 창원 KC 국제문학상 특별상 시인 샤오샤오. 위 시는 중국과 한국 양국 간 문화 교류와 시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기에 그 공로로 2020 창원 KC 국제문학상 특별상 기념회를 드립니다. 2020년 9월 26일 창원 KC 국제문학상 위원회 위원장 최동호. 카메라 좀 보시고. 네, 촬영입니다. 하나, 둘. 네,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샤오샤오 시인이 지금 전국에서 이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특강을 갔는데 그 학교 교장께서 무척 지지를 해주셔서 지금 같이 학생들하고 같이 이 장면을 보면서 무척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로 감사 소감을 편집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러나 또한 현지에서도 좀 메시지가 와 있는데, 김달진 문화국제 그리고 KC 창원 국제문학제 최동호 선생님 이렇게 성대한 특별상 단체를 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시도 김달진 문학제에 붙여 하는 시도 한 수 써가지고 보냈는데 그 역시 유튜브에 아마 편집이 되실 겁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저는 참고로 번역자고 샤오샤오를 한국에 소개한 여대 박재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재 교수님. 이제 행사 2부 국제신앙송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로 사회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함께 즐겨야 할 문학축제에 문학애호가를 초대하지 못하고 출연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출연진 여러분께서는 좌석이 비어있더라도 멀리서 또는 가까이에서 김달진 문학제를 응원하시는 문학인들과 그리고 우리 창원 시민들을 향해서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기 바랍니다. 오늘 공연 실황은 동영상으로 만들어 서정시아 TV 유튜브로 공유하게 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버 서정시아 TV에 들어가셔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의 내용은 시해지 제14호의 국내 시인과 외국 시인의 시가 제재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제25회 김달진 문학제 기념 국제신앙송 콘서트의 첫 순서는 소프라노 김재숙님의 성악 공연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곡으로 무대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me, then I will sit and wait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more than I can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앙송입니다. 먼저 해마다 김달주 문학제 행사를 빛내주시는 오세영 선생님을 모셔서 신앙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영 선생님께서는 1965년부터 68년까지 현대문학제의 추천으로 등단하셨습니다. 한국시인협회 회장을 지내시고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 대한민국 예술은 회원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우리 국민들 아주 고생 많이 하시죠. 근데 코로나가 역시적인 그런 감염으로 인한 고통보다도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 더 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아마 우울증 비슷한 그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사실은 우울증도 우울증이지만 뭔가 죄를 짓고 있지 않나, 어떤 죄의식 같은 것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가족 건강하기 바라고 또 내 자신을 건강하기 바라고 하는 게 뭔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어서 일종의 죄의식 같은 그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 두 편인데 그 중에 한 편 하나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돌연 우한 폐렴이 전 세계를 강타하더니 온 인류가 실험 중이다. 인간의 오만은 마침내 이 세상 종말을 부르는 것일까? 오늘까지의 누적 사망자 이탈리아의 17,669명, 스페인 14,555명, 미국 14,529명, 이란 3,993명, 중국 3,345명, 우리나라에서도 204명입니다. 2020년 4월 9일 통계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강제 사회 격리 명령으로 집에 갇힌 나는 지금 우울보다는 차라리 죄를 앓고 있다. 내 가족이 무사한 것만으로 다행으로 여기는 나는 정말 죄인일까?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도 내게는 오직 그 한 사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딸. 내 지나온 일생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탐했으나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보다 더 큰, 하나보다 더 많은 것은 없었나니 수학에서 1이 만보다 억보다 더 많은 숫자라는 것을 내게 어렵사리 깨우쳐준 2020년 한국을 휩쓴 그 우한 폐렴. 하나가 억이나 만보다도 더 많은 숫자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청 시인을 모시겠습니다. 이건청 선생님께서는 1967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셨습니다. 현대문학상을 비롯해서 김달주 문학상, 현대불교문학상 등 여러 수상하셨습니다. 한국시인협회 회장을 지내시고 지금은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공마당 뒷마당엔 말이 한 마리 있었네. 공마당이 왔을 때 말은 뒷마당 말뚝에 고삐가 묶여 있었다. 공마당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갈 때도 말은 뒷마당에 묶여 있었다. 하염없이 꼬리를 휘둘러 날 것들을 쫓거나 조금씩 발을 옮겨놓기도 하면서 하루 종일 묶여 있었다. 날이 저물고 외등이 환하게 밝혀지고 트럼펫 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말은 그냥 뒷마당에 묶여 있었다. 공마당 고개사가 와서 고삐를 불면 고개사에 끌려 무대에 올라갔는데 말 잔등에 거꾸로 선 고개사를 태우고 좁은 무대를 도는 것이 말의 일이었다. 좁은 말 잔등에서 뛰어오르거나 무대로 뛰어내렸다가 휙 몸을 날려 올라타기도 하였다. 그럴 때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 고개사는 채찍으로 말을 내리쳐 박수 소리에 화답해 보였다. 고개사가 떠나고 다른 고개사가 와도 채찍을 들어 말을 내리쳤다. 말은 매를 맞으며 공마단을 따라다녔다. 공마단 사람들이 돌아 떠나고 새 사람이 와도 말은 뒷마당에 묶여 있었다. 하염없이 꼬리를 휘둘러 날 것들을 쫓거나 조금씩 발을 옮겨놓기도 하면서 평생을 거기 그렇게 묶여 있을 것이었다. 저는 이 말이 좀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외신입니다. 이미 서정시아 TV에서 신앙송 장면을 영상으로 담아 놓았습니다. 오늘 행사를 마치면 신앙송 장면과 번역이 편집되어 이 순서에 따라서 유튜브로 송출할 예정입니다. 먼저 미국 윌리엄 월락 시인입니다. 빌 월락은 미국 시인으로 윌리엄 패터슨 대학에서 창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 13번째 시선집을 발간했습니다. 그의 시는 100여 개 이상의 잡지에 게재되었으며 작품 번역도 많은 잡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수많은 세계 시축제에서 특별 출연 시인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윌리엄 월락의 시 번역은 김구설 교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역 우무숙 시인께서 대신 낭송하시겠습니다. 윌리엄 월락 시인을 대신해서 김구슬 교수님이 번역하신 번역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실 물건들. 나는 물건들을 내다버리고 있다. 너무 오랫동안 손도 대지 않는 골치 아픈 것들을, 30년 동안 아무도 앉지 않았던 안락 의자들, 동파이프로 가득 찬 어린 시절 서랍장들, 호박색 벽지, 좀먹은 깃발들, 크로켓 공들, 내 죽은 후의 남자친구들의 사진들을 내다버려 난 그것들을 내다버리고 있다. 내가 남겨둘 수 없었던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할머니의 단추들로 꽉 찬 시퍼로버, 어머니가 손뜨개한
허연 곰팡이 핀 접시 깔개, 누렇게 변색한 친처 부엌 커튼, 아버지의 녹슨 일자는 눈알, 그리고 먼지만 비춰주는 손거울을 나는 모든 걸 내던지고 있다. 깔끔하게 접은 스커트로 가득 찬 납작한 트렁크나 아직도 종량 냄새 풍기는 쓸모없는 유니폼으로 가득 찬 여행 가방도 나는 그것들을 내다버리고 있다. 뭔가를 집어가려 나타나는 사람 하나 없다. 네. 다시 국내로옵니다. 이하석 시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영남일보 기자와 본설실장 등 언론계에서 활동하셨습니다. 1977년 현대시학 축전으로 등단하셨으며 김수영 문학상, 김달주 문학상, 이육사 시문학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현재 대구문학관 관장으로 계십니다. 겨울새를 읽겠습니다. 이 시는 최근에 제가 대구에 있는 어떤 경매, 물건들 경매하는데 잠깐 갔었는데, 그게 오윤 선생의 판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윤 선생을 대구에서 한국 있는 것 같아요. 그 유차를 단계에 가기 직전에 제가 10,000원을 주고 이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오윤 선생이 86년에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85년에 찍은 판화예요. 겨울새라는 판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판화가 몇 점이 있는데 서울 옥션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4천만 원이 가까운 돈을 그래서 제가 경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쓴 건데 제가 약간 너무 좋아서 흥분을 했는지 평소 어토와는 조금 다른 소리로 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읽겠습니다. 겨울새 오윤의 판화에 붙여 앙상숲 지나는 눈초리 흰 새들 초생달 허공길 울며 잡아 날아가네. 그 아래 우리도 목 놓은 채 얼어붙은 길 수척한 달빛 발레. 어서 가자, 어디든 집으로 가자, 점은 니든 더 길 잡아라. 북두 가늠하는 기억의 미래마저 애후 한결 펄럭펄럭 거리나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석 선생님, 혹시 경연장에 다음에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도 현대가 따로 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나태주 시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제31회 김달주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하셨습니다. 홍주사범학교를 졸업하시고 교직 경력 43년이나 한국시인협회 부회장, 충남시인협회와 충남문예협회 회장, 공주문화원장을 지내시고 현재 공주 풀꽃문학관 주거시인이며 제43대 한국시인협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멀리서 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길거리에서의 기도 나태해줘. 길거리에서 바람 부는 길거리에서 먼 길 채비하는 너의 발을 잡고 기도를 한다. 이 발에 축복 있으소서. 가호 있으소서. 먼 길 가도 부디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 파도를 지나 다시 밝은 등불 켜지는 이 거리 이곳으로
끝내 돌아오게 하소서. 그러면 금세 너는 한 마리 기린이 되기로 한다. 키가 크고 다리도 튼튼한 기린 말이다. 성큼성큼 걸어서 그래 빌딩 사이 별밭 사이 머나먼 길 떠났다가 다시 내 앞으로 돌아오거라. 예, 좀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외국 시인 게오르규 콘스탄티노프 시인입니다. 1943년 불가리아 플레벤에서 출생하여 제4대 국회의원, 문화부 차관, 국제팬 불가리아 지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35권의 시집이 있는데 그의 시는 영어, 불어, 러시아어, 일본어, 독일어 등 많은 언어의 엔솔로지에 실려 있습니다. 게오르규 콘스탄티노프 시의 번역은 김구설 교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경남문학관 관장으로 계시는 서일옥 시인께서 대신 낭송하시겠습니다. 책자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감사한다. 게오르규 콘스탄티노프. 나를 그다지도 미워하고 애정은 무덤에 묻어버렸으니 미움 속에서 자유롭게 숨쉬고 사랑 가운데서 노예가 되는 사람. 당신은 갑자기 내 말이나 내 책, 내 몸짓이나 내 고통을 알아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그 징후의 눈을 치켜뜰 때마다 망가진 쇠사슬 소리가 들린다. 이제 내 인생은 자연스러워졌고 축복을 받았다. 변덕스럽고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당신의 감정에서 벗어났으니 내 심장은 다시 가슴 왼쪽으로 치우친다. 상처가 치유되고 있는 것이다. 난 마치 무덤에서 일어난 것만 같고 인생은 모차르트 음악이나 파란 하늘만 같다. 만약 당신의 부재가 운명처럼 느껴지지 않았더라면 나는 천국에 있다고 생각했을 거다. 예. 다음 나기철 시인의 신앙송입니다. 나기철 선생님께서는 1987년 시문학으로 등단하셨습니다. 불꽃문학상, 서정시학상 등을 수상하셨으며 제주 신앙송협회 자문위원, 한국작가회의, 한국시인협회 회원이십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그 서귀포에는 내가 읽겠습니다. 서귀포에는 내가 달맞이꽃이라고 부르는 여자가 있다. 바다 남빛 물결에 피는 꽃 수백 송이 흩트려 놓고 자지러지다가도 정작은 수줍은 달맞이꽃이 되고 싶은 서귀포에는 내가 휘파람새라고 부르는 여자가 있다. 이제 반쪽의 자리가 비어도
슬프지 않고 아침 식탁에 수저가 한 벌이어도 외롭지 않다고 잠시 휘파람 새가 되어보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25이 서귀포에는 내가 삼매공이라고 부르는 여자가 있다. 어느 날 찾아가 시와 그림을 보고 한 바퀴 돌아 내려와 새섬 앞 퉁퉁배 소리처럼 떠내려가는 나를 잡아주던 그 봉우리 같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구설 시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2009년 시와시학으로 등단하셔 협성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학장, 대학원장 등을 이름하시고 현재는 협성대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한국 T.S. 엘리엇 학회 회장 그리고 한국 동서비교문학회 부회장을 지내시고 UCLA 개원 교수를 거치면서 세계문학, 동서비교문학 등을 연구하셨습니다. 김구설 선생님입니다. 네, 김구슬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팬데믹 상황을 시로 한번 써보았습니다.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난 자리에 새가 날고 꽃이 피다. 지구는 인간이 남기고 간 진실의 자리이다. 바이러스가 지나간 곳곳에서 신혼이 흘러나온다. 지구는 수많은 생명의 방을 가진 하나의 커다란 벌집이어서 이웃을 해할 때 벌집은 서서히 무너진다. 죽음을 배우러 가는 행렬처럼 낯선 거리를 걸어가는 하얀 마스크들 사이로 고개 떨군 꽃대처럼 산자들이 하나씩 쓰러져 간다. 혼자서 살아남는 것은 벅찬 일인 듯 모두 조용히 숨을 죽이고 살아남은 자들에게 희미한 미소를 보내고 한순간 떨어진 목련 꽃잎들을 응시한다. 불행은 깊어지는 것이고 행복은 새로워지는 것이니 매일 불행이 깊어지면 매 순간 새로운 행복에 가까워질 것이다. 어둠과 빛은 구분되지 않는다. 가장 깊은 어둠의 심연에서 빛은 새어나오기 때문이다. 불행과 행복은 맞닿아 있다. 가장 깊은 불행의 심연에 행복은 살고 있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도 매 순간은 태양을 향하고 꽃잎 떨어진 자리에 새싹이 돋듯이 깊은 하늘 속 밤이 끝나는 자리, 죽은 자들이 떠난 자리에 새가 날고 꽃이 필 것이다. 생명이여 부단히 일어서 맹렬히 자신에 맞서라.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마마드 미스마일 시인입니다. 아제르바이잔 국립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국 회장을 지냈으며 지난 23년간 터키 카나칼라 대학교 교수로 봉직하셨습니다. 그의 작품은 세계 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40권 이상의 저술이 많은 나라에서 발간되었습니다. 마마드 이스마일의 시 번역은 김구설 교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배한동 시인께서 대신 낭송하시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 세상이 많이 뒤숭숭해졌습니다. 이 우울한 시대에 마치 감나무 잎들 사이로 지나가는 맑은 바람처럼 김달진 문학제가 이렇게 열리게 되어서 정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달진 문학상 수상하신 여러 선생님들 축하드리면서
아제르바이잔의 시인인 마마드 이스마일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내가 잊어버린 곳에 있어 라는 작품입니다. 봄아, 넌 어디서 왔니? 내가 신을 발견한 곳에서 왔지. 여름아, 넌 어디서 왔니? 내가 늙어간 곳에서 왔지. 가을아, 넌 어디서 왔니? 내가 시들어버린 곳에서 왔지. 겨울아, 넌 어디서 왔니? 내가 잊혀진 곳에서 왔지. 지나간 삶을 애도하며 나는 북해안에 있단다. 태양은 구름 뒤에 있고 나는 이국에 있단다. 나를 찾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까? 나는 어디에 있는 거지? 어디에? 너의 기억을 잘 더듬어 봐. 난 내가 잊어버린 곳에 있어.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공연입니다. 소프라노 이영영님의 성악되겠습니다. 이영영 선생님은 국립창원대학교 외래교수로 계시면서 이영영 성악연구소를 운영하십니다. 들려드릴 노래는 비놀시 작사, 안 작곡의 클로리스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Pour la félicité
김태 씨는 1998년 시와 시학으로 등단하셨습니다. 시집 부츠고기를 시작으로 8권의 시집을 출판하셨습니다. 시와 시학 젊은 신상, 김달진 창업문학상, 경남시학 작가상, 경상남도 문화상, 상호시 문화상 등을 수상하셨으며 경남문예협회 회장을 지내시고 지금은 창원 세계 아동문학축제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선생님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나태주 선생님을 비롯해서 오늘 문학관 관장님들이 오늘 특별하게 오늘 많이 오신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10월차를 작품 읽겠습니다. 모서리에 부딪히다. 화장실을 가다 침대 모서리에 정강이가 부딪혔다. 누구를 타박할 수도 없어 혼자 두덜거렸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주 부딪히는 게 익숙한 책상이나 식탁뿐만 아니다. 일상의 값진 데에도 시 부딪히며 잔소리 또한 많아진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심해져가는 과정이라고 아내는 학술적으로 얘기하지만 나는 섣부른 예단 때문이라고 여긴다. 촉각이 뾰족할 때는 그런 일 없다가 두루뭉술해져 가면서 왜 자주 익숙한 것들의 모서리에 부딪히게 되는지 각진 데에 찔리고 부딪히면서 지금껏 둥그러져 왔는데 아직 나의 모서리는 더 달아야 하는지 부딪힐 일마나 더 각을 세워야 하는지 이제는 휘어지거나 펴질 것 같지 않은 생의 변곡점에서 자꾸 각진 데에 부딪히다가 잘못되어 깨지는 건 아닌지 걱정의 날개를 다는데 피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 우리는 자각에 도달한다고 정강이 통증이 번개처럼 내 몸을 흔들다 간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화수 시인입니다. 안화수 시인은 1959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 1998년 문학세계로 등단했습니다. 현재 마산문예협회 회장과 경남문예협회 부회장 그리고 시혜지 편집장을 맡고 있으며 마산공업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3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안화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낭송할 시는 입추를 기다리며입니다. 이 시를 쓴 게 지난 7월 중순쯤 되는데 장맛비가 계속되고 너무 무덥던 날이었습니다. 가을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입추가 되면 또 가을이 오면 비가 멎고 날씨가 좀 시원해지고 또 더욱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입추가 지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소망하겠습니다. 입추를 기다리며 입추에 동풍이 불면 풍년이 든다는데 바람은 오지 않고 햇볕이 내리쬐입니다. 말복이 가로막아 그런 것도 아닌 듯합니다. 기다림에 지친 콩이며 참깨는 선자리에서 터지르고 앉았습니다. 입추에 비가 조금 오면 풍년이 든다는데 때 아닌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립니다. 기청제를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때가 빠르게 익어가는 시기에는 여름 농작물이 여무는 시기에는 한 방울의 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추는 가을의 길목에 있습니다. 더위 끝나는 지점에서 가을바람 예약하고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가을의 기억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시계바늘이 흐려지는 한낮 예전에 듣도 보도 못한 샘물을 찾습니다. 지금도 벌판에는
마스크가 띄엄띄엄 흩어진 채로 놔둔 겁니다. 계절을 잊은 평행색색의 마스크, 우리의 가슴에 쇳덩이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가을이 달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이렇게 더디게 온 적이 없습니다. 가을을 이토록 애타게 기다린 적도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외국신 도시 소개하겠습니다. 잔니 다르콘자 시인입니다. 1968년 스위스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지금은 이탈리아 시인 번역가로 유르비노 카를로보 대학 스페인 문학, 문화, 비교문학 교수이십니다. 그는 파블로 네루다 등을 포함한 많은 라틴 아메리카 시인들의 작품을 이탈리아어로 번역하신 우리 나이로 53세의 젊은 시인입니다. 잔니 다르콘자의 시 번역은 김구슬 교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낭송은 문학평론가로 고려대 교수이신 김종훈 시인께서 대신하겠습니다. 바로 읽겠습니다. 기대. 저희 그 시의 잡지 294페이지에 있습니다. 기대. 기대는 수평선 넘어 불안한 균형 속 황혼의 두려움이다. 그것은 미지근한 모래 위에 써있는 어린아이의 맨발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이다. 그것은 사막의 줄이은 그 똑같은 발자국을 지워버리는 비다. 그것은 졸린 고래 같은 모래 언덕에 망각을 불어오는 바람이다. 기대는 스스로 확신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의 부재를 항상 견디는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모실 분은 권성훈 시인입니다. 경북 영덕에서 출생해서 경기 수원에서 성장하셨습니다. 2002년 문학과 의식의 시, 2013년 작가세계 평론 시민상으로 당선하셨습니다. 현재 경기대학교 교수로 계신 권성훈 시인입니다. 제가 낭송할 시는 270페이지 정직한 사각입니다. 정직한 사각, 권성훈. 이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 당신은 모르네. 나는 성장이 멈춘 액자 밭에 밖에서 봄날처럼 웃고 그녀도 가끔씩 내가 서 있던 눈 내리는 숲으로 찾아와 줄까. 매일같이 정지된 길을 가면 갈수록 흐트러짐도 없이 바라보네. 오늘도 못지한 희망처럼 나를 걸어놓고 있지만 그녀는 하염없이 떠나 있네. 거기서 기억하는 해묵은 웃음만 어설프게 발해가고 더 이상 채워줄 수 없는 잘린 배경 속에서 한나절 우리를 허락하지. 가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지 마라. 너무 멀리 와버린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박제된 기억 앞에서 수없이 마주치다가 눈 속 가지처럼 입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묶여있는 시간에 잠겨있네. 그러니까 오래도록 먼 곳으로 떠나온 나는 나를 떠난 오늘을 정직한 사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돌아보는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나를 기다린다는 약속은 한 끗처럼 짧았지.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황명강 신의 신앙송입니다. 2005년 서정시학 시민상으로 등단하신 황명강 선생님은 시집 샤또마구를 마시는 저녁이 있으며 한국시인협회, 경남문인협회, 경북문인협회, 경주문인협회 회장으로 활동으로 하시면서 GBN 경북방송 대표이사로 계십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오늘 참석지 못하고 대신 서정시학회 회장이신 최혜춘 시인께서 낭송하시겠습니다. 이 시는 경주에 살고 있는 황명강 시인이 신라의 이야기,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의 그 이루지 못했던 그 사랑, 천관녀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제가 대신 낭송해 보겠습니다. 천관녀, 황명강. 돌 하나 밀어내고 돌 100개 밀어내고 1400의 벽 밀어젖혀도 성성한 어둠만 손에 잡힙니다. 깜깜하다는 건 얼마나 관대한 용서일까요? 물러서지 않는 시간의 비탈에 서서 동강나는 신금 둘둘 말아 불어보는 피리 소리. 왕국을 도모했던 역사마저 꼬리에 끊어지듯 놓아버린 채 결의와 배반과 눈물의 팔 뻗어 없는 당신을 안아봅니다. 유폐된 사랑 무죄였다고 목 없는 말 발굽으로 달려올 때까지 자꾸만 팔이 길어지는데 죄 아닌 것과 죄가 되는 것, 태양에서 월성까지의 광도로 가늠된 그였을까요? 눈물마저 검게 타버린 한 세계가 이토록 오래 깜깜하였지만 월정교의 물소리, 수직과 수평이 피워낸 자운령 같은 진달래 같은 이름들, 어느 돌 벽 열어젖히면 어둠이 그칠까요, 당신? 예, 최혜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외국 시인 한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미국의 잭 마리나이 시인입니다. 활발한 국제문학 번역가 또 학자인 잭 마리나이는 알바니아계 미국 시인이며 작가, 문학평론가입니다. 20권 이상의 시집, 저널리즘, 문학비평, 그리고 문학번역서를 출간했는데 그 작품은 1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잭 마리나이 시 번역은 김구슬 교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정희경 시인께서 대신 낭송하시겠습니다. 대서양 연안에서 네루다와 함께 잭 마리나이. 한 시인이 죽을 때마다 내 안의 무엇인가가 죽어간다. 네루다를 생각하며 나는 대서양 쪽으로 걸어간다. 푸른 용의 두 눈과 최고의 세련미, 한껏 벌린 두 팔, 가장 숭고한 진지함, 그 파도에 새겨진 진정 영감을 주는 기억들로 고양되어 대서양은 네루다의 사랑의 서정시와 해안의 반짝이는 페이지를 휙휙 넘긴다. 우리는 대서양가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다가 일어선다. 한없이 황홀하게 마주보다 내가 얼굴을 찡그리며 다리를 꼬고 찡그리며 알바니아어로 뭔가를 중얼거리자 그는 생각에 잠긴 듯
오세아니아로 무언가를 웅얼거린다. 곧 파도가 더 능숙하게 부딪혀와 시인의 책표지 사진을 찍고는 한층 섬세하게 내 주위에서 춤춘다. 그 대양의 비밀 가운데 그들의 안에 사진을 보관하도록 개봉된 샴페인 병에서 분출하듯 파도는 그 입에서 하얀 포마를 내뱉고 인우들이 시인의 서정시 주변에서 춤춘다. 쿠리반데세소 빌려와 모차르트가 비밀스럽게 작곡한 음악에 맞춘 옛 왈츠. 전국의 진정한 예술가들을 위한 찬가처럼 이번 곡은 대서양조차 자신보다 더 깊은 것으로 받아들인 리카르도 엘레세르 네프탈리 레이스 바소 알토를 위한 것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성악 공연입니다. 남성의 중후한 목소리, 바리톤 조승환 선생님입니다. 현재 대구예술대 인제대 국립창원대 외래교수로 계십니다. 김연준 작사 작곡의 청산의 살리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석균 시인입니다. 최석균 시인께서는 제16회 김달진 창국문학상 수상하셨습니다. 수상시집 유리창 한 장의 햇살 대표시 낭송을 청해 듣겠습니다. 최석균 씨는 1963년 경남 합천 출생으로 2004년 시사사로 등단하셨습니다. 창원 경희고등학교에 국어교사로 재직하면서 경남문학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십니다. 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의 집 80쪽에 유리창 한 장의 해설을 읽겠습니다. 유리창 한 장의 햇살. 유리창 한 장으로 들어온 햇살이 바닥에 앉았다. 환한 자리에 발을 담가 본다. 손을 적셔 본다. 따뜻하다. 오래 보고 있으니 조금씩 기운다. 내게로 향하는 정직한 마음처럼 옮겨간다. 지금껏 내 주변으로 다가간 몸의 열기, 마음의 빛, 그렇게 살아있다. 네모거나 둥글거나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 너 아닌 존재의 그늘에 떠오른 눈빛 하나, 너 아닌 존재의 그늘까지 쓰다듬는 심장 하나. 안 보이던 것이 선명할 때는 모든 길이 너를 향해 열린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김달진 청문학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엔 외국 시인입니다. 마리아 미스트로티 시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마리아 미스트로티는 그리스 아르카디아 출신입니다. 1985년 시집 발간을 시작으로 많은 시집이 있습니다. 그녀의 시는 영어, 이탈리아어, 러시아, 중국어 등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그리스뿐 아니라 외국의 시선집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등 많은 국제시 축제에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미스트로티 씨 번역은 김구슬 교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소리 시인께서 대신 낭송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람과 내비게이터 마리아 미스트리오티. 난 아직 신화를 저버리지 않았다. 난 당신에게 몇 마디 글을 쓰려 한다. 이렇게 해서 피 흘리는 육신을 봉합해보려 한다. 그래서 나는 첫 단어를 마지막 단어에 밀착시켜 우리 사이 간격처럼 씁쓸한 키스 같은 이 편지를 당신에게 보낼 것이다. 난 간단한 말로 당신에게 글을 쓰고 있다. 그 혹독한 바다에 우물을 뚫고 수수께끼 사이를 헤매며 여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밤이면 이네들이 노래에 답하고 사물의 저편을 삼는 사람들에 대해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밤을 떠도는 키메르족 같은 바람이 닫힌 창을 거세게 후려친다. 그리하여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밤마다 벽난로 불을 밝히고 오래된 램프에 다시 기름을 가득
채우고 늙은 개를 문 앞에 묶어놓는 사람들 몇 안 되지만의 대. 그래서 난 사랑을 주장하는 거다. 사랑은 길고 위험한 여행이나 전설적인 키메르족의 땅을 지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바람의 노래가 바스라지고 수천의 레스트리 관님들이 그 소리에 답할 때 나는 고요히 앞으로 나아가리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신앙송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중국 시인입니다. 자호룡 시인입니다. 1952년 상하이에서 태어난 시인, 산문가, 세가이며 상하이 작가협회 부주석입니다. 월간 상하이 문학 발행인입니다. 자호룡은 시, 산문, 저널리즘 관련 80권 이상의 수상 저수를 출판했으며 그의 작품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 한국어 등 세계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자오룡의 시 번역은 중국 문학자인 김성일 선생님께서 하셨습니다. 낭송은 한국여고대학교 명예교수이신 박재호 교수님께서 대신 하시겠습니다. 네, 자오리용 시인은 저도 잘 아는 그 상하이의 시인인데 상당히 중국에서 인정받고 있는 시인입니다. 오늘은 그 나의 그림자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그림자. 당신이 만약 나에게 누가 가장 진실한 친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나의 그림자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림자는 영원히 나를 따른다. 내가 가난하든 부자이든 기쁘거나 슬프거나 상관없이, 그리고 내가 번화가에 있거나 황량한 사막에 있거나 어디 어떤 곳에 있어도 그림자는 늘 내 발치를 떠나지 않는다. 사람과 귀신의 구별은 그림자가 있는지 없는지로 가린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림자와 어울려야 하고 귀신은 홀로여야 하는 것이다. 그림자가 어떤 모습이냐고 물으면 나는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다. 녀석은 때론 거인이 되어 나의 초라함을 감싸주기도 하고, 때론 아주 작게 변해 나의 신바닥에 붙어 다니기도 하기 때문이다. 내가 빛을 등지고 걸으면 그림자는 내 앞에서 우쭐거리고, 내가 빛을 맞받아 달리면 녀석의 종적을 볼 수가 없다. 내가 어둠 속에서 찾아볼라 치면 그림자는 어디론가 도망쳐 가느다란 시로리 같은 빛이라도 있어야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 보인다. 아무렴 내가 가장 익숙지 못한 것도 사실 나의 그림자일 것이다. 나의 그림자여, 너는 슬픔을 느낄 줄 아느냐? 너는 사색할 줄 아느냐? 너는 나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이거나 나와 같이 울어줄 수가 있느냐? 그러나 그림자는 영원히 침묵한다. 침묵은 나에게 입을 다물게 한다. 만일 이 세상이 사람과 귀신의 구별이 없다면 다행히 그림자가 있어 나는 그림자 없는 귀신들을 멀리하고 그림자 있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리니, 그림자는 자신의 침묵으로 갈팡질팡하는 삶의 갈림길에서 나를 일깨워줄 것이다. 넌 사람이야. 그러니 사람답게 놀아야 한다. 이제 마지막 공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연에 앞서서 시사문화협의회 회장이신 최동호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혹시 저 사람 또 나왔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나오게 돼서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니콜라이의 다비자 선생, 아까 소개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은 그 몰도바 공화국 예술원 회장이시고, 노벨상에 4번 추천된 아주 저명한 국제적인 시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다비자한테 이 차오 케이시 문학상에 갖는가 의문을 갖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난해 이 자리에 와서 시를 읽고 가셨어요. 그리고 여기 8분의 외국 시인이 초대됐는데 이분들이 다 오고 싶어 하셨지만 코로나로 오시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오로지 한국에 오는 것은 김달진 문학 생가마당에 와서 시 한 편을 읽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본인의 비행기 표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외국 시인들을 초대할 수 있게 된 거는 우리 김구들 선생의 뛰어난 영어 실력과 저의 또 탁월한 외교 능력 때문에 되는 겁니다. 다른 국내에서 이런 행사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한테 비행기 표 주고 뭐 다 하려면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창원시에서 예산을 주지도 않고 물론. 근데 어제 좀 저희가 어렵다는 얘기를 이광석 선생님 하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김달진 문학상 특별상을 그분에게 드리기로 한 것은 그분이 아파서 들어놓아서 걷지도 못한다는 소문을 듣고 뭔가 그분에게 위로가 되는 일, 특히 김달진 문학상을 하게 했는데, 그 얘기를 드렸더니 이 나태주 선생께서 상금을 받기도 전에 금일봉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나태주 선생님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잠깐, 네, 일어났어요. 나태주 시인은 지금 뭐 거의 국민적 시인으로 이 이름을 알리고 계시지만 알게 모르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비자 시인이 김달진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얘기를 지난 5월 달에 들으시고 본인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김달진 선생의 시 30편을 루마니아어로 번역해서 출판해서 이번에 가지고 오시려고 그러는데 못 오시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시에 있는 그림은 이 연꽃 그림입니다. 그러시면서 루마니아나 몰도바 사람들도 불교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고 김달진 선생의 깊은 시심에 상당히 감흥을 받아서 본인이 스스로 이것을 냈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는 김달진 선생 사진이 있습니다. 이 책을 우리 문학관 관장에게 전달해 드리고 김달진 문학관이 이 시집을 소중하게 간직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우란 선생님이 그 별 우리 가슴에 빛내고라는 20세기 전반기에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 30명에 대한 그분들의 시 일부를 인용하고 그분들의 시 세계를 당신 나름으로 집약해서 내셨어요. 근데 마침 그 속에 김달진 선생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여기 초상화와 더불어 시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제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기념으로 읽어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소멸의 아픔을 안고 적막한 이 시간 세상은 깃을 졌고 모든 것이 마지막 빛이 되어 우주 속으로 사라진다. 언제나 혼자였다. 깊은 고절감에 젖어. 다음은 김달진 선생 시 인용입니다. 연빛 구름 사이로 저녁 햇살 빤한 저문 하늘 뚜루에 서서 물끄러미 바라보는 내 마음은 슬프다. 사라져가는 것의 마지막 잔영은 아름답다. 슬프도록 아름답다. 떠나가는 소멸의 아픔은 가슴을 짓이기지만 무의 자연 훈훈한 바람에 이름 없는 풀꽃으로 새 불씨가 되고 나는 맨발로 풀밭을 걸어간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푸른 하늘 보시고 언제나 이 푸른 풀밭을 걸어가시는 김달진 선생님의 세계가 우리와 함께 늘 새롭게 풀밭을 걸어가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올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도 우리 문학관 관장님께 전해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예. 네. 창원 KC 국제문학상이 12회째를 맞았는데 권위가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근데 그 김구설 교수님의 그 외국 실력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최동호 교수님은 외교력을 새롭게 새삼 알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나태주 선생님께서 이광 선생님께 금이봉을 드렸다 그러니까 저도 아산문예협회 회원들께 좀 깊은 소식을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나태주 선생님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아마 이광 선생님도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연입니다. 소프라노 김지숙 그리고 이영영 선생님과 바리톤 조승환 선생님의 삼중창입니다. 오늘은 좀 덜 미안합니다. 그죠? 무대가 레드카페까지 깔렸어요. 노래 세 곡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저희들이 이제 불러드릴 노래는 김달진 선생님의 자유라는 시에 이 지역 작곡가이신 설진한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라는 노래니까 한번 저희들이 불러드리겠습니다. 가을볕이 뜨거운 김달진 생가 마당에서 끝까지 함께하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세계문화특강과 국제신앙송 콘서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 함께하지 못해 아쉽기도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문화예술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고 스스로 위로해봅니다. 굴도 끝자락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애보다 풍성한 추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